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몇 가지 현안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물인 만큼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춘대원군이 있는 한 국정 쇄신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도심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개각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책임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한 국정 쇄신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춘대원군이라 불릴 만큼 이 정권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를 엄벌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김기춘 실장의 발바닥에 비유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세월호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춘대원군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없이는 대통령이 어떤 말과 조치를 내놔도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유의 범위와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포함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던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정권의 실권을 쥐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조사할 수 없다면 껍데기뿐인 진상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애타게 외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원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진상조사에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제외한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울산 선거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산 동구청장 새누리당 권명호 후보의 경쟁 후보가 통합진보당 소속의 형 부청장이라면서 같은 당의 이석희 국회의원이 내라는 혐의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다는 안 된다. 시장과 부청장이 짝을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시장 부청장을 뽑아달라. 이렇게 유세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색깔론에 밖에 기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국면 쇄신을, 국면 전환을 위해서 조작한 사건임이 이미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자 어떻게든 색깔론에 기대어 단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하는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수작에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새누리당은 색깔론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보아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정관 이후로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무조사 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서 대기업 세무소송을 맡았던 이력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시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노동 현장의 세월호가 또다시 죽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4일 수원과 의왕에서 각각 타워크레인 노동자, 철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들은 세월호 사고 과정과 비슷합니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3년 전 중국에서 수입된 중고품이며 수입 절차도 서류 검토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전점검도 민간업체에 위탁했다고 하니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세월호 사고 원인과 사실상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왕에서 난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안전관리원 미배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24시간 근무하고 또다시 주간 근무에 투입되었으며 3인 1조로 일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2인 1조로 작업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만 혈안인 공기업이 법규까지 어기고 노동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의 나라입니다. 당장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 널린 노동 현장의 세월호를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규제와나 정책 기조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독재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던 수정심의위원회에 뉴라이트를 옹호한 교수, 고수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진실만을 담아야 할 역사교과서에 편향적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부분의 위원 4명 중 3명은 국가연구기관 소속입니다. 현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정명령에는 전두환 정권이 박정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이고 거짓 발표한 탁친이 억하고 죽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라고 한 부분도 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내려진 수정명령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